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오늘은 저번 수업에는 빛에 대해서 다뤄봤죠. 네. 근데 이 빛은 총 3부작이에요. 저번에 1편, 그리고 2편, 그 다음에 3편. 그래서 오늘 이 2편에서는 무엇을 다룰 거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저번 수업 시간 때 뭐 배웠습니까? 그러면 빛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구나. 자연광이 있고 인공광이 있구나. 그럼 이 인공광은 엄청나게 작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빛의 색이, 색깔, 파장 전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연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저 높게 떠 있는 햇님이 막 이렇게 막 열을 발산하고 그게 막 빛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광은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늘에 뭐 구름 껴 있으면 오늘 좀 뿌옇고 흐리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엄청 쨍쨍하고, 12시에는 막 빛이 이렇게 왔다가 이제 1시쯤 되면 빛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자연광보다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인공광을 많이 선택을 하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기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웬만한 좀 아카데믹한 미술들, 그리고 클래식한 미술들은 이 인공광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조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빛의 세계가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한 이 정도의 극단적인 차이가 있어요. 요약하면 자연광은 우리가 조절해낼 수가 없어. 태양을 어떻게 조절해? 근데 인공광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전구 정도야 뭐 셀로 판지만 갖다 놔도 색깔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그 각종 빛에 대한 어떤 그 빛의 세기에 대한 이 형태에서 느껴지는 이 양감의 변화를 저번 수업 시간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수업 시간 때는 무엇을 배울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물체와 사물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등등등등 수업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이 종이 위에다가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봐요. 우리 저번 수업 시간 때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빛은 보통 이렇게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책 읽는 방향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 하단으로 시선을 내리기 때문에 빛의 방향은요, 그림을 읽어내리는 기초적인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 빛의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 이 빛의 방향을 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읽던, 우리가 평소에 쓰던 이 시야의 방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이고, 반대로 이렇게 빛이 반대로 이렇게 와주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읽는 방향과 반대가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볼 때도 책이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 대신에 되게 특이하다 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방향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쓸 거냐, 아니면 조금 불편함을 주면서 특별함을 줄 것이냐. 이 특별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음이잖아요. 그럼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은 또 반대로 보면 불편하다. 그러면 이 불편한 것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빛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녕 난 햇님 여기서 이렇게 빛을 쏘지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제일 밝았어요, 여기가 밝았어요? 앞에. 그쵸, 여기가 나랑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제 빛은 확산된다라는 정보는 저희가 저번 수업 시간 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확산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빛이 퍼지는 거야. 안녕 난 빛이지, 퍼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깥쪽에 살짝 어둠을 주면 되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제 빛의 그림자죠. 이 뒤쪽에 있는 면이 빛을 받았을 거니까 여기는 빛을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A가 어둡습니까? B가 어둡습니까? C가 어둡습니까? 이것도 앞에? 그쵸. 나랑 제일 가까운 부분이 가장 밝고 가장 어둡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둡게 눌러주고, 이 앞으로 올수록 살짝씩 어둠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이 친구의 어둠은 이렇게 가볍게 끝이 나는 거겠죠. 근데 어둠은 밝음과 다르게 응집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어둠은요 이렇게 빛처럼 확산되려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모이면서 경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이런데 이렇게 그림자만 딱 이렇게 보더라도 그림자의 경계가 명확하다 그죠? 네. 그리고 그림자 두세 개가 겹쳐지는 부분은 훨씬 더 어두워지죠. 이런 것처럼 어두움은 경계선이 좀 또렷한 편이에요. 그리고 어둠은 좀 더 응집되기 때문에 이 영역 사이사이 안에서의 색깔 변화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밝음보다 어둠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도 이 안에서 나와요. 응집이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변수가 많아진다라는 말이니까, 그리고 경계가 생긴다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경계가 있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자, 봐봐요. 이 빈 공간에서 우리는 어딜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몰라, 어딜 보겠어. 근데 제가 여기다 선 하나 그려 놓으면 이곳과 이곳에 경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선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경계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각이 있네? 그럼 여길 봐야지 하면서 포인트가 잡히기 시작하죠. 요거는 제가 다다음번 수업 시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밝음은 확산되고 어둠은 응집이 돼요. 그래서 어둠의 변수가 많게 되고 경계가 늘어나니까 어둠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려야 되겠구나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자, 그럼 여기는 밝은 면, 여기는 어두운 면, 여기는 이제 중간면인데, 이 중간면에서는 여기 A가 밝습니까? B가 밝습니까? 정답은 몰라요. 몰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림 그릴 때 몰라 하면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공기원근법, 즉 배경이 어떤 컬러냐, 배경이 만약에 밝아 흰색이야 그러면 멀어질수록 밝아질 것이고요. 배경이 만약에 어두워 블랙이야 그러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겠죠. 그럼 지금 배경은 밝은 컬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전체적으로 중간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멀어질수록 밝아질 수 있게 이 앞쪽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게 되면 중간면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겠구나. 그럼 저번 수업 시간 때 제가 올바르게 설명을 잘 못한 것이, 설명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 것이, 밝은 면은 확산된다면서요. 그리고 어두운 면은 응집된다라면서요. 그럼 이 중간면은요, 확산돼요? 응집돼요? 애매하다, 그죠? 네. 딱 중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음을 우리가 이렇게 한 톤, 두 톤, 이렇게 두 톤으로 나눴어. 근데 어두운 면은 이렇게 한 톤, 두 톤, 세 톤, 네 톤, 이렇게 네 톤으로 나눴어. 그럼 여기는 세 톤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 딱 중간의 느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정육면체는 뭡니까? 라고 하면 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각이 져 있다라는 것은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 경계가 지면 경계가 질수록 빛이 명확해져요. 자,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요. 여기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벽 두께가 이렇게 있고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밝겠지, 여기는 어둡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물체 중에 절반은 각져 있고요, 그리고 절반은 곡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곡선으로 물체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봐요. 지금 여기 밝은 면이죠. 여긴 당연한 게 어둡죠.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여기는 중간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미친놈이 이걸 이렇게 깎았어. 그러면 중간면과 밝은 면이 연결되었죠. 네.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밝음, 여기까지가 중간이잖아요. 이 영역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볼 건데, 그럼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만 깎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깎고 저쪽으로 깎으면 결국에는 구가 되는 거잖아요. 정육면체를 잘 깎아? 잘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하다 보면 결국엔 구가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이 구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이렇게 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구도 이렇게 한번 두 번 둥글둥글하면 또 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햇님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녕, 난 햇님. 빛은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밝을까요? 일단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중에 어디가 제일 밝을 것 같아요? 나와 가까운데. 나와 가까운데 어디가 제일 가까워? A, B, C, D 중에 하나. 여기서부터 진짜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배울 때 B라고 배워요. 근데 요거는 사실 틀렸어요. 이게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가 테이블 위에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봅시다. 약간 일본 국기 같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럼 테이블 정중앙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지금 여기서 테이블 앞에?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이 져 있는 형태를 그릴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윗면, 밑면, 측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보다 더 위에서 얘를 내려다보고 있구나라는 정보가 직관적인데 얘는 그게 없어. 아래서 보든 옆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림 그릴 때 설정을 해야 돼. 내가 얘보다 위에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나랑 제일 가깝겠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을 이 그림에서 체크해 보면 그건 B예요. B에서 C 사이 한 요 정도가 나랑 제일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또 설명드리면 또 조금 어떤 분들은 선생님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공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여기가 제일 볼록한데 어떻게 지금 여기가 지금 B잖아요. 왜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라고 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 있죠, 눈. 이 눈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여기잖아요. 고개를 움직이지 않는다. 눈의 초점만 움직인다. 우리 이거 투시할 때 배웠었죠. 초점만 움직이는 상황에서 내 눈이랑 직접적인 물체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여기 C보다는 B에 가깝겠죠. 이것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고 치면 그럼 우린 지금 여전히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빛은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하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빛이 이렇게. 아니면 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치, 그건 뭐 하는 사람 마음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는 순식간에 모양을 달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형을 배울 때는 하나의 개념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릴 때 영화로 봤어, 터미네이터. 근데 이 터미네이터는 기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밝고 어둠의 경계선. 그러면 이 밝고 어둠의 경계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좀 작게 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특정 부분이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경계선에서 갑자기 물체가 확 어두워지거든요. 네.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곡률에 따라서 빛이 잘 도착하지 않는 어떤 특정 부분이 딱 하고 나와요. 그럼 여기 이렇게 어둠을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 일반적인 구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저번에 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1번에서부터 9번 톤까지 썼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밝음이었고 그리고 4번부터 이제 6번까지는 중간이었고 그리고 7번부터 9번까지가 어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뭔가 어두운 컬러가 와야 될 것 같은 그 자리 그리고 여기까지는 밝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자리 그리고 그 경계선 중에서도 정 가운데를 우리가 터미네이터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이 터미네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 그럼 지금 빛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터미네이터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 빛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터미네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 그럼 지금 빛 어디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형을 배울 때는 이 터미네이터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밝음과 어둠의 경계선이구나. 그러면 이 터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그림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구가 여기 이렇게 있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이 구는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 이 사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대요. 이 물체 뒤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물에 대한 터미네이터는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혀요. 역광. 역광.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보면 빛이 여기 한 이쯤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서. 요렇게. 그러면 제가 터미네이터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빛이랑 사물이 정확하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이 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계기일식? 그쵸. 계기월식? 근데 제가 여기서 터미네이터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빛이 한 이 뒤쪽에 한 요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뭐 막 복잡한 건 다 됐고 일단은 구를 나는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일단 구 스케치를 해요. 이렇게. 동글동글. 그치. 그리고 빛이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려온다 싶으면 이 구 안에서도 밝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어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밝음과 어둠의 경계선을 우리가 터미네이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터미네이터부터 잡아요. 근데 이 터미네이터를 잡을 때 나 여기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 빛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터미네이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빛이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빛이 가까우면 이렇게 빛이 도착할 때까지 파장이 좁아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밝음이 엄청 타이트하게 나오고 빛이 멀면 멀수록 파장이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어둠이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게 빛의 세기가 줄어들수록 어둠도 줄어요.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빛이 늘어나게 되면 어둠도 당연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 밝음의 면적을 몇 %로 둡니까? 라고 하면 어둠보다 조금 더 많이 둬요. 왜요? 라고 하면 빛은 확산되려고 하고 어둠은 응집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둠의 영역 자체가 조금 좁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터미네이터를 여기 이렇게 둬도 정답, 이렇게 둬도 정답, 이렇게 둬도 정답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구를 조금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미네이터를 잡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 구를 예쁘게 보일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이 빛을 통제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빛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자연광입니까? 인공광입니까? 인공광?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이 미술에 대한 기본기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인공광, 내가 원하는 변수만을 추가한 완전히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을 그려내는 것이 일반적이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 다음 내용과 조금 더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가타부타 이제 말 그만하고 이제 이 정도의 터미네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구는 어디가 제일 밝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나랑 물리적으로 가깝습니까? 여기가 가깝습니까? 여기가 가깝습니까? B나 C? 그죠? 한 B나 C가 제일 가까울 건데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는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제일 밝게끔 나오는 그런 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 B가 제일 밝을 수 있게끔 나머지를 살짝 어둡게 이렇게 눌러줄게요. 근데 지금은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지 뭔가 이 구를 예쁘게 그려보자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수업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색을 하실 때 우리 저번에 해칭에 대해서 배웠었다 그랬죠? 네. 근데 해칭은 뭐였습니까? 가볍게 설명하면 선과 선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쓰는 거. 근데 이 선과 선 사이 간격이 일정한 채로 요 정도를 우리가 한 터치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면 이 구를 바를 때도 구를 채색할 때도 이 터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터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좀 작은 에칭 덩어리로 이렇게 채워냈다 그러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터치로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면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터미네이터에 가까워질수록 어둠도 점점 이 안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제일 어두워져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는 바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이 존재를 하면 그러면 빛이 튕겨서 돌아오니까 여기 반사광이 생겨요. 근데 바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반사될 빛이 없으니까 여기가 더 어두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는 바닥이 있어. 이 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바닥이 없어. 이 구가 공중에 떠 있어. 에 대한 차이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가 바닥이 없으면 반사되어서 돌아올 빛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봤던 구의 모양과 상당히 모습이 다르죠. 이렇게 돼요. 바닥이 없으면. 반사광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빛을 잃어가면서 어두워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말 되죠. 근데 여기 만약에 바닥이 있어.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이 제일 어둡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빛이 반사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의 차이 역시 여러분들이 이 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같이 알아주시면 훨씬 더 좋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지만 반드시 배워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소묘를 잘하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창작을 위해서 제 수업을 듣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창작해낼 때 매번 빛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그림들은 빛이 여러 개예요. 특히나 야경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빛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대낮에 어떠한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빛이 하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장에도 뭐 막 조명이 수십 개가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정집에도 형광등이 적어도 10대 개는 이렇게 박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여러 개일 때 이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구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인공광이고요. 얘랑 똑같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 상태일 때 터미네이터는 한 이쯤 이렇게 잡는 게 인상적이었겠다, 그죠? 네. 근데 여기도 빛이 만약에 하나 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빛의 세기와 얘가 가지고 있는 빛의 세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터미네이터가 두 개가 잡힙니까? 이러면 말도 안 된다, 그죠? 그럼 어디가 밝은데, 어디가 어두운데? 그럼 그럴 때는 얘와 얘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줘요. 합체. 근데 여기에다가 또 조그만한 광이 하나 더 이렇게 온대. 여기 누가 손전등 같은 걸 이렇게 켜둔 거야. 그럼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밝아지겠다. 근데 누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책상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책상 끄트머리에 LED가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빛이 난대. 그럼 얘도 이렇게 살짝 밝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가 정답이구나라고 암기를 하는 순간부터 입시 미술이 돼요. 그래서 나는 빛이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내 통제 하에 내가 원하는 상황을 그려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일상생활에서의 빛은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빛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때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계속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제한된 스튜디오 안에서 하나의 빛만 활용해서 되게 변수를 제한해서 딱 하나만 이렇게 정말 깔끔한 이렇게 빛 하나 탁, 스튜디오처럼 탁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사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유화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떠한 이제 뭐 인상주의적 그림들은 빛이 수십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수십 수백 개의 빛을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해내고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건 이렇게 될 거다, 저건 저렇게 될 거다라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힘들지 않을까? 힘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바다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햇님이 여기서 이렇게 빛을 막 광범위하게 쏘고 있는데, 근데 누구는 휴대폰 라이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진을 찍고 있고, 그리고 이 빛이 물에다가 표면에서 막 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옆에는 뭐 안전 요원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형광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조심하세요 하고 있으면 이것만 해도 지금 빛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광이라는 개념을 묶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빛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빛이 이렇게 있다. 모든 것들을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빛 하나만 내가 가정하겠다.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냥 빛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빛은 어차피 모든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런 변수를 추가하고 이런 변수를 추가해서 결국에 빛이라는 것을 내가 상상해서 그냥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해서 가상의 빛을 내 그림에다가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모네의 그림을 살펴보면 모네는 주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밝아. 다 밝아.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죠.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다 어두워. 그리고 조명이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고 하면 지금 여지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빛을 하나로 통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의 빛 안에서 상황을 재현해내면 돼요. 약간 무대를 세팅해 놓고 무대 조명을 설치하는 것과 같죠. 근데 나는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빛과 조명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채도와 색상환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연필로 컬러를 가르쳐 드릴 수가 없으니 저희 채널 재생 목록에 보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네. 컬러에 대한 강의, 지금은 흑백에 대한 강의잖아요. 그래서 컬러에 대한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됐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주광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잡고 넘어가 볼 건데요. 요거는 마저 종이 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구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 구를 채색할 때 제가 이렇게 채색했어요. 이쁘다. 이쁘게.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살짝 어둠을 줬어요. 그럼 이거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완성? 몰라. 왜요? 라고 하면 조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색인지 어떤 종류의 빛인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다가 구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밝음, 중간, 어둠을 싹싹싹싹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잘 그린 거예요? 못 그린 거예요? 몰라 이것도? 몰라. 모르는 게 맞네. 왜요? 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반사광이 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뭔가 있다.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판이 있다라는 건데 이 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설명도 안 해놓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는 사실 정답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때 그리고 빛을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빛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어떤 빛이 오는지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골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빛에 대한 성질과 빛이 반사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딱 봤을 때 빛이 어디서 오는지, 빛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두 개라면 어떤 빛이 조금 더 센지, 그리고 이제 어떤 판들이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반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볼게요. 짜잔! 제가 이렇게 자료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봐봐요. 얘는 지금 빛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구나. 근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어둠이 제일 센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빛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 어둠보다 여기 어둠이 좀 더 커야겠죠. 요거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빛을 여기서 이렇게 쐈어. 그러면 여기가 제일 어두워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빛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요 정육면체를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어둠은 나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어둠이 풀리는구나. 그러면 더 반대로 빛과 멀어질수록 빛과 어둠은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빛이 좀 덜 도달하면 그만큼 덜 어두워지는구나. 자, 그러면 얘의 빛의 위치가 이렇게. 그러면 조명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니까 그냥 빛이 하나 그리고 어둠도 한 군데 이렇게 꽉 뭉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빛의 세기는 어떤 것 같아요? 센 편?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편이죠. 왜요? 라고 하면 여기에 어둠이 엄청 몰렸잖아요. 이만큼의 그림자가 지려면 스포트라이트를 때려줘야 져요.
그러면 빛의 방향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빛의 세기는 엄청나게 강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명을 하나만 썼기 때문에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밝아졌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싹 봐볼게요. 얘는 빛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죠? 왜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밝음과 여기 밝음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좀 더 밝죠. 네. 그럼 적어도 빛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여기 그림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지려면 조명을 정말 옆에서 이렇게 때려내지 않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지 않겠죠. 빛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졌겠죠. 그림자가 이렇게 졌을 거고. 근데 지금은 빛이 정확하게 측면 여기서 이렇게 쳐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 뒤쪽으로 몰렸구나. 얘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이 조명이 지금 제가 얘 약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고 이 뒤에 벽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빛이 지금 이 측면에서 오는데 정말 이 정측면에서 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이 측면으로 오는지. 그럼 제가 이거를 이 테이블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서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들어오느냐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B? 그쵸?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봐요. 지금 이 경계선 부분이 어두운 걸 보니까 빛이 적어도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야. C는 절대로 아니야. 근데 A랑 B랑 왜 헷갈려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의 각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45도기 때문에 B인지 A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A였다 싶으면 여기가 더 밝아져야 돼요. 뭐보다? 얘보다. 그러면 지금 이 B 정도의 각도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밝고 그 다음 아니면 얘랑 비슷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하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조명이 하나일 때는 알아보기가 너무 쉬워요. 얘나 비슷하다 이거. 그러면 이제 조명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는 너무나도 쉽죠. 빛이 일단은 아래에서 오는 건 아니야. 위가 밝으니까. 그러면 빛이 이 구 앞으로 오는 것도 아니야. 구 뒤 그리고 삼각 원뿔 사이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한번 약도를 그려보면 그래서 어쨌든 원뿔도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잖아. 봐봐. 그러면 만약에 조명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싶으면 얘가 여기가 밝아야 돼요. 근데 조명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는 여기가 밝아지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 원뿔이랑 가까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싶으면 여기가 제일 밝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제일 밝은 게 아니라 이 원뿔 안에서도 여기가 제일 밝다 그죠? 네. 그러면 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어둠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빛이 정확하게 도착하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빛을 강하고 얇은 빛을 이렇게 쫙 쐈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네. 그죠? 쉽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오해할 법한 게 빛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원뿔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원뿔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모양에 따라서 빛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빛이 하나야. 그리고 심지어 주변 배경도 어두워. 완전 제한되어 있는 스튜디오야. 그리고 빛을 비추는 대상도 정육면체 뭐 이런 구 원뿔처럼 기본적인 도형이야. 그럼 너무 쉬워. 초등학생들도 알아. 빛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거기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만 알면 돼요. 빛이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빛의 각도와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빛이 강하냐 약하냐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밝지 어디가 제일 어둡지는 빛이랑 가장 가까운데 이 주광을 이렇게 가장 세게 받는 데가 제일 밝고 제일 어두워요. 그럼 여기까지는 쉽다 이거야. 네. 근데 만약에 기본 도형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해봐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시범을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여기 이것까지는 쉬워. 빛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왜 빛이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와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졌잖아요.
그러면 빛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 그림자가 안 진다니까? 이 밑으로 더 들어오지? 그러면 이렇게 살짝 한 요 정도. 살짝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빛도 정확하게 어디로 꽂히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로 꽂혀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뭐 우측 상단에서 좌측 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는 빛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쪽으로 지고 이렇게 지고, 그리고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반사광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림자도 이렇게 잡히고. 너무 쉽죠?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그냥 이렇게 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 사용된 빛은 몇 개예요? 하나? 하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그림을 한번 봐봐야 돼요. 이 그림은 지금 빛이 어떻게 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여지는 이 모과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아래로 받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밝은 거야. 근데 위에서 아래로 봤지만 여기가 상대적으로 어둡고 여기가 좀 더 밝은 걸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화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화병에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 빛을 또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토마토, 체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토마토는 아닌 것 같고 체리는 또 빛을 또 이렇게 받아요. 얘랑 같은 빛을 받고 있는데 얘는 다른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빛이 두 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이 계속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밝으니까 얘는 여기가 제일 어두워야 되는데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그쵸. 그러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상식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어둠이 잡혀야 돼요. 근데 어둠이 잡히지 않는 것은 이 아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쪽으로도 빛이 하나 오니까 빛이 이렇게 퍼져서 여기가 다시 밝아지는 거야 까지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토탈적으로 어두워지는구나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병을 그릴 때는 어둠이 위에 이렇게 잔뜩 있는데 어떤 걸 그릴 때는 여기가 밝더라. 이거에 대한 차이는 빛이 하나를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의 차이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빛을 하나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빛은 수십 개가 있어도 돼요. 자, 그럼 요 해바라기 한번 봐보면 이 해바라기는 지금 어디가 밝아요? 하면 다 밝아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다 밝다 그러면 빛이 일단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수십 개가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 지금 얘 그림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지고 있죠. 네. 얘 그림자도 또 이렇게 안쪽으로 지고 있고, 그럼 적어도 빛이 이쪽으로 하나는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광원은 여기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하나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왔는데 이 꽃에 대한 그림자는 여기서 이렇게 지고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이렇게 이 안쪽으로 지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하나 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원래 그림자가 이렇게 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지죠. 그럼 이쪽으로도 빛이 하나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디가 밝지 어디가 어둡지를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고 다 밝게 그리셔도 돼요. 근데 봐봐요.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이 많이 닿으면 당연하게 더 밝아지고 더 어두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확한 메인적인 광이 없을 때는 밝음도 빠지고 어둠도 빠져요. 요 차이가 좀 이해가 되세요? 봐봐요. 얘는 지금 누가 직접적으로 빛을 막 때려 넣어줬어. 그러니까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지면서 대비가 엄청 높아진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조명을 때려주지 않으니까 중간 톤이 엄청 많아지고 밝음과 어둠이 빠지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을 그려낼 때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요런 식으로 가상의 빛을 내가 상상해서 추가로 이런 빛들 다 삭제해. 그냥 이 형태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제한된 상황에서 인공광이 강하게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서 그리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중간 톤으로 그려내시거나.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그냥 이 있는 그대로 광을 상상해서 추가하지 않고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중간이 됩니다. 어디가 뾰족하게 밝지도 않고 어디가 뾰족하게 어둡지도 않은 이 중간 상태의 이 느낌 그대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시미술을 너무 많이 배워버리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밝고 어둡게? 어디가 더 밝아야 돼, 어디가 더 어둡게. 근데 이렇게 조명이 많고 광이 산란되었을 때는 그냥 이 있는 그대로 너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중간 톤 위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옮겨버리시면 된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둘 다 똑같은 실내를 촬영한 거지만 네. 얘는 내가 원하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변수를 집어넣은 거고 얘는 막 형광등도 여러 개 있고 뭐 창가에서 빛도 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불규칙하고 랜덤한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을 또 배우다 보면 항상 이 빛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어디가 제일 가까워 여기가 더 어두워 여기가 더 밝아 그럼 나는 어디를 더 밝게 해야 돼 어디를 더 어둡게 해야 돼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도 빛이 막 여러 방향으로 왔다 그러면 이 어두운 부분이 없어져도 돼요. 만약에 빛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 컬러나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뭔가 무조건 그림에서는 밝음, 중간, 어둠이 있어야 돼를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좋다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 고흐의 그림, 밤의 카페테리아도 한번 보면요. 이 그림 그림자가 없어요. 네. 네, 빛이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난장판으로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굳이 없어. 의자 밑에도 그림자가 없고 테이블 밑에도 없고 심지어 사람 뒤에도 사람 밑에도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되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그림자가 있어도 이렇게 발 밑으로 조금씩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조금씩 있으니까 굳이 그림자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 싶으면 이 천막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천막도 빛이 나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또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게 그림에는 그림자가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림에는 그림자는 선택입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봐봐요. 지금 저희도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 손바닥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조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그림자를 삭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림자는 빛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빛을 이 안에다가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자는 삭제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봐요.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빛은 어찌됐든 한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바라기를 보시더라도 빛은 한 방향이 아니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빛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통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빛의 방향이 정확해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어. 누가 봐도 그냥 여기 터미널이 딱 잡히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요. 네. 그러면 이 산도 보면 이 산도 이쪽이 밝아요. 이렇게. 그럼 빛의 방향을 통일했구나. 그리고 얘도 보면 얘가 더 밝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그리드 라인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산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방향이 또 이렇게 와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원본이고 뭐가 더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까? 둘 중 하나는 제가 편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몰라. 빛의 방향은 주인공이 이렇게 받고 배경이 이렇게 받고 뭐 빛의 방향이 몇 방향이 오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빛을 조금 더 자유자재로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싶어라고 하면 빛의 성질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느 색으로 어떻게 왔을 때 어떻게 되더라에 대한 배경 지식만 있으면 나머지는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참고로 이 그림의 원본은 얘예요. 근데 이 원본을 뒤집어 놔도 상관이 없다니. 신기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빛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가, 그리고 이 조명의 위치에 따른 이 전체적인 구도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건 입시미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반드시 통용되는 절대적인 규칙. 근데 사실 실상은 아니거든요. 빛은 선택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다 보면 옆에서 조명 누가 계속 조절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빛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조명을 끄기도 하셔야 되고요. 켜기도 하셔야 되고 개수도 늘리셔야 되고 세기도 조절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진짜
되게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그림이 좀 더 빨리 늘거든요. 사진 하시는 분들은 그림 진짜 빨리 늘어요. 사진 하시는 분들은 빛 색감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그냥 따다다다닥 뜨드드드득 하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뭐 목공 하시는 분들은 뭐 연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애초에 그냥 그런 장근육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도 굉장히 길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것이 사실 그림만 계속 연마하고 수련한다라고 해서 그림이 늘진 않거든요. 사고가 열려야 되고 확장이 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 빛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열어드리고 싶은 사고는, 빛은 절대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소재고 매체이자 그냥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지, 빛을 반드시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그림 안에 빛이 900개가 있었는데 막 18,000개, 막 92,000개. 근데 그러면 그냥 다 화이트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한 그림 안에 빛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자연적인 풍경을 그릴 때는 빛을 무한대로 봐요. 밖에 나가서 막 해 쨍쨍할 때 막 오후 한 1시, 2시쯤 밖에 나가가지고 막 바다 그릴 거야. 그러면 빛은 무한대야. 어둠이란 건 없어.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림자가 여기서는 이렇게 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고 제 멋대로 그려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틀린 거 아니냐?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한번 가봐도 이 해와 하늘, 구름 뭐 등등 변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을 그릴 때는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디가 어두워야 돼? 어디가 밝아야 돼? 다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빛을 정확하게 다뤄서 어떠한 연출적인 맛을 가미하고 싶다 그러면 빛을 하나 내지 2개, 그리고 정말 많으면 5개까지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선택지는 2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빛을 쓸 거다. 두 번째로 나는 빛을 통제할 거다. 그래서 빛을 통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고 빛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이 이미 충분히 길었죠. 네. 요거는 다음 편에 제가 이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하미술 공방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이 강의 영상은요, 순전히 여러분들의 미술 실력 향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순수한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조금 가급적이라면 순서대로 봐주시는 편이 좋아요. 이게 보통 부분을 보고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부분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어떠한 오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거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편부터 차근차근 봐주시기를 이렇게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수업 시간 때 또 다시 만납시다. 안녕!